척요리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종주는 놀라 곧바로 호중대진을 펼쳤죠. 하지만 당신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벼락이 거세게 내리칠수록 당신은 더 신나게 씹어댔죠. 심지어 자소실내마저 크레파스처럼 먹어치웠습니다. 3년 전 대식가 시스템이 깨어난 뒤로 말이죠. 남들이 하루 3끼 먹을 때 당신은 8끼를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먹어대도 여전히 배가 고팠죠. 한때는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당신은 청문종의 100년 만에 천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날들이었죠. 하지만 깨어난 후로 그의 재수 없는 배식가 체질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들은 연기를 단전에 모으는데 당신이 흡수한 연기는 전부 위장이 음식으로 인식해 소화해버렸죠. 실력은 늘지 않고 오히려 궁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평범한 인간이 되고 말았죠. 더 치명적인 건 연기가 소화될 때마다 즉시 허기가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굶주림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근음과 함께 창고 방에 낡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이닥치고 당신은 고개를 들었죠. 문 밖에는 외문 제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조호라는 놈이었죠. 아주 잘하는 얼굴입니다. 당신이 내문의 천재였던 시절 졸졸 따라다니며 임 선배라고 아주 살살거리던 놈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살진 얼굴에는 무시와 멸시만이 가득합니다. 임 대천재님, 안에서 죽은 척하지 말고 나오시지. 조호가 비웃으며 딱딱하게 굳은 만두 하나를 꺼내 낡은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자, 이건 외문 식당에서 남은 거니 얼른 처먹어. 당신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탁자 위 만두를 쏘아봤습니다. 강한 곤력감이 마음속에 휘몰아쳤죠. 조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치켜두며 말했습니다. 뭘 봐? 거울로 내 꼴 좀 보라고. 아직도 대단한 천재라도 된 줄 안다? 그리고 귀찮은 듯 재촉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집법대전이다. 내모드 수약설 사저가 폐관 수련을 끝냈다. 너를 꼭 보고 싶다더군. 꿈을 대지 마. 수약설이라는 이름에 당신의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의 약혼녀였으니까요. 한데 두 사람은 청운종의 금동옥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약설은 내 눈에 떠오르는 별이고 당신은 끼니조차 걱정하는 장력부일 뿐이죠. 당신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호의 조롱을 무시한 채 탁자 위 만두를 집어들어 한 조각 베어 물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한 시즌 후 당신들은 청운종 집법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모들과 핵심 제자들이 모두 모였죠. 당신이 발을 들이자 모두가 구경거리 보듯 당신을 훑어봤습니다. 대전 한가운데에는 흰옷을 입은 차갑고 도도한 수약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만 차갑게 응시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눈길 쫓아주지 않았습니다. 링티엔, 아스며 서명해라. 대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정이라고는 없었죠.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 한 장이 당신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파운서라고 적혀 있었죠.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겁니까? 당신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수약설이 고개를 들어 당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난 금단대도에 오를 수도자지만 넌 연기조차 느끼지 못하잖아. 우리가 억지로 엮여 있어봐야 내 가치는 떨어질 뿐이야. 그녀는 적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이해해. 이건 보상이다. 서명하면 하품 명석 100개를 주지. 그 정도면 속세로 돌아가. 편히 살기엔 충분할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사적임은 정말 자비로우시네. 영석 100개나 주다니. 밥만 축내는 밥벌레는 진작 쫓아냈어야지. 당신은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감자만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약자에겐 화낼 자격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천천히 몸을 굽혀 파혼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석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당신은 탁자로 걸어가 붓을 잡고 거침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파혼도 영석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은 붓을 던졌습니다.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죠. 수약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울며불며 매달릴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의외의 담담함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 갑자기 대전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꼬르륵. 맞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당신의 배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리였죠.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그 소리는 대전을 올릴 만큼 컸습니다. 고요하던 진법대전 안에서 아주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소리였죠. 순식간에 주변은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항의하는 건가? 밥 달라고 떼쓰는 거 아냐? 수약설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함께 있는 게 수치스러웠던 그녀는 소매를 거세게 휘둘렀고 날카로운 기운이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콱! 신음이 터져나왔고 당신은 뒤로 밀려나 대전 밖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군. 수약설이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명을 내리겠다. 링티엔의 모든 공적을 박탈한다. 그렇게 먹는 게 좋다면 후산 주방으로 보내라. 거기서 잡일이나 하며 살아.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눈밭에서 겨우 일어났죠. 대문에 무거운 문이 천천히 닫히는 걸 지켜보며 주방으로 가라고?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맞이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강렬하고 절실한 생각뿐이다. 살아야 한다. 배를 채워야 한다.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주방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청운중의 주방은 뒷산 가장 구석진 곳에 있다. 수천 명 외놓은 제자의 식사를 담당한다. 눈보라를 뚫고 주방에 들어섰을 때 살집이 두둑한 퉁보 관리인이 아궁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당신인 걸 확인한 퉁보 관리인은 느릿느릿 일어나더니 아주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었다. 집사장 놈들 말로는 소사저한테 찍혀서 쫓겨났다며? 그는 부중막대기로 아궁이를 툭툭 쳤다. 내 구역에 들어온 이상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가서 뒷마당 연목이나 다 패놔. 다 못 끝내면 오늘 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몸을 돌려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림막을 들춰보니 주방 안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조리대 위에는 깨끗이 씻긴 하품 영미한 그릇과 바구니에 담긴 화미계란 몇 알이 있었다. 중앙에는 커다란 모쇠솥이 걸려 있었다. 관리인은 큰 소리만 뻥뻥 치고는 앞마당으로 돌아가 다시 잠들었다. 당신은 싱싱한 식재료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뱃속에서 요동치는 강렬한 허기가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다. 마른 침을 굴격 삼키고는 직접 만들어 먹기로 결심했다. 식재료를 몰래 썼다가 큰 벌을 받을 게 뻔했지만 지금 이 연약한 몸에 당장 에너지가 시급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불을 지피고 솥이 뜨겁게 달궈지자 기름 한 스푼을 둘렀다. 이어 한 손으로 계란을 깨트리자 황금빛 계란물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이어서 밥을 넣고 볶았다. 주방기구가 바쁘게 오가며 계란이 고온에 빠르게 익어갔다. 밥알 하나하나를 황금빛으로 코팅했다. 고지어 고소한 밥 냄새가 주방 전체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볶음밥이 완성됐다. 밥알 겉면에는 미세한 연기의 파동까지 느껴졌다. 체면 차릴 겨를도 없이 커다란 대접을 들고 나무 숟가락으로 정신없이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밥은 찰지고 계란은 고소했다. 씹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꿀꺽 삼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숟갈을 삼킨 순간 위장에 밥이 들어가자마자 변화가 생겼다. 몸 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장에서 아주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열기는 막무가내로 위벽을 뚫고 나와 기경팔맥을 타고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피부 아래 근육들이 이 신비한 힘에 의해 미친 듯이 강화되는 게 느껴졌다. 비적 말랐던 팔 근육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고 뼈마디에서도 우드득 소리가 났다. 이제 추위는커녕 온몸에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을 보다가 주먹을 꽉 쥐어보니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들렸다. 이 극도의 물리적인 힘은 예전 연기기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설마 이게 바로 대왕 체질의 진정한 힘인가? 당신은 문을 휘둥그레 떴다. 힘들게 명상할 필요 없이 내가 직접 만든 밥만 먹어도 엄청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두뇌 굶주린 늑대 같은 안광이 서렸다. 아예 속재로 들고는 다시 한 사발 가득 담아 그의 눈 감추듯 해치웠다. 화려한 이저 같은 건 없었지만 육체의 힘만큼은 무섭게 불어났다. 볶음밥의 에너지는 위장에 남김없이 흡수되었다. 밥을 계속 먹어 치울수록 근육의 선이 선명해지고 피부 아래로는 단단한 윤기까지 흘렀다. 콱! 그때였다.
주방 문을 박차고 관리인이 들어왔다. 이봐 임천, 얘랑 하고 뭐해? 안에서 땡땡이 치고 있는 거냐? 거들먹거리며 들어오던 그는 말을 다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뚝 끊겼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당신은 아궁이 앞에 서 있고 속 안에 볶음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보다 관리인을 소름 돋게 한 건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키도 훌쩍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뿜어져 나왔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치명적인 위험을 느낀 관리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입가에 묻은 밥풀을 대충 닦고 목을 가볍게 풀자 으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별거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밥 좀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가 덜 찼군요. 당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게 깔렸다. 관리인 나리, 창고에 쌀이 더 있습니까? 당신의 매서운 눈빛에 관리인은 다리를 후들거렸다. 마른 침을 삼키던 그는 당신의 압도적인 기운 앞에 반항할 생각조차 못했다. 잊고 말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창고를 가리켰다. 창고에 쌀은 아주 많아. 주방 영미는 얼마든지 줄 테니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들게. 그날 이후로 외문 주방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당신은 어느새 이곳의 실세이자 대장이 되었다. 외문 제자들이 거들 떠보지도 않던 요수고기나 찌꺼기 고기들이 이제 당신에겐 보물 같은 식재료가 됐다. 실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식재료 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불의 성질을 가진 고기와 얼음 성질의 새우를 함께 넣고 생불에 볶았더니 맛도 기가 막힐 뿐더러 뱃속에서 영혼이 교차하는 강화 효과가 일어났다. 덕분에 근육의 탄력이 배로 좋아졌다. 그렇게 당신은 매일 진수성찬을 만들어 먹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힘이 온몸을 감쌌다. 당신의 육체적 힘은 매일 불가사의한 속도로 미친 듯이 성장했지. 겨우 보름 만에 내 몸은 황골탈퇴했어. 어느 날 아침 고기를 썰려던 너는 구석에 놓인 장아찌형 단단한 현무암을 집었지. 손가락에 힘을 살짝 주자 커직 하는 소리와 함께 일반 법기로도 부술 수 없는 현무암이 내 손바닥에서 가루가 됐어. 연기 한 방울 쓰지 않고 오직 순수한 육체의 힘이었지. 어느덧 오후가 되자 외문 제자 조호가 부하들과 미세를 부리며 주방에 들이닥쳤어. 조호는 평소에도 아나무인이었지.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빛나무통을 걷어찼어. 그 뚱땡이 어디 갔어? 내 문소 선배님이 신입들을 위해 연회를 여신다. 조호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어. 당장 서둘러서 어제 보낸 대조를 손질해 맛있게 구워 놓으라고. 맛이 없기만 해봐. 그냥 안 넘어갈 테니. 뚱보 관리가 나와 굽실거렸어. 난처 한듯 주방쪽을 살폈지. 조호가 고개를 돌리자 마침 화덕 앞에 선 내가 보였어. 너는 큰 국자로 기름을 붓고 있었지. 옆엔 돼지고기가 모여 있었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꼴이지. 조호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어. 이게 누구야? 우리 외문에 이름나님 대천재 아니신가? 조호가 빈정대며 웃음을 터뜨렸어. 집법전에서 잘난 척하더니 요리사냐? 그의 뒤에 있던 부하들도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지. 이런 저급한 도발에도 너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내조는 번개 속성이 강해서 정확한 온도로 튀겨내야 그 에너지를 가둘 수 있었지. 너는 익숙하게 고기를 집어 달걀물을 입힌 뒤 차분하게 속 안으로 던졌어. 고기가 노릇하게 튀겨지자 진한 고기 향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가득 채웠어. 내 무시하는 태도에 조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지. 사람이 말을 하던데 귀가 먹었냐? 조호가 크게 고함을 쳤어. 허리에서 강철 채찍을 꺼내더니 손목을 세게 튕겼지. 날카로운 파고문과 함께 채찍이 너를 향해 날아왔어. 주방의 일꾼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 하지만 살이 터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조호는 손이 묵직해짐을 느꼈지. 그가 힘껏 당겨보았지만 강철 채찍은 강철 집게에 몰린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지. 한 손에는 방금 튀긴 고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연하게 태지 끝을 잡고 있었어. 내가 고개를 들자 눈빛은 죽은 불처럼 고요했지. 감히 반항을 해? 조호는 얼굴이 벌개져서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어. 하지만 너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 기감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당장 이가 안 나? 요리하는데 방해된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 이어서 손목을 가볍게 한 번 털자 엄청난 괴력이 채찍을 타고 전해졌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조호는 공중에 붕 뜨더니 그대로 멀리 날아가 버렸어. 쾅 하는 근음과 함께 조호는 마당의 벽에 세게 부딪혔지. 바닥으로 고꾸라진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걸어왔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야. 이건 절대로 수련 능력을 잃은 범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야. 부하들의 얼굴에 가득했던 비웃음이 순식간에 굳었고 다들 넋이 나갔지. 그들이 보기에 천하무적이었던 보스조가 내 일격에 순식간에 당해버렸으니까 내가 손을 못 차. 김채찍이 바닥에 떨어졌어. 넌 그릇에서 막 튀겨낸 느조 고기 한 점을 집어 그대로 입에 쑤셔 넣고 크게 씹기 시작했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육즙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 느조 고기에 깃든 번개의 힘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팡 터지더니 강력하고 뜨거운 기운으로 변했지. 넌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 피부 표면에 푸른 빛이 살짝 감도는 것을 말이야. 넌 이 여수의 번개 속성을 성공적으로 흡수했고 근육 섬유는 다시 한번 단단해졌어. 맷집이 단번에 2배나 강해진 거야. 고기를 다 먹고 넌 바닥에 조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가서 서약설에게 전해. 다시는 사람 보내서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난 지금 그저 조용히 요리만 하고 싶으니까. 내 말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 앞으로 누구든 내 솥을 또 없는다면 그때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나를 마친 넌 몸을 돌려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돌아갔어. 놀 흐르듯 자연스럽게 남은 고기를 계속 튀겼지. 그제야 부하들은 꿈에서 깬 듯 허겁지겁 조호를 들쳐내고 주방 마당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어.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뚱뚱한 관리자와 일꾼들은 멍하니 쳐다봤지. 이게 무슨 나고자야. 이건 분명 실력을 숨긴 고수라고. 넌 뒤에서 들려오는 놀란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 이 돼지고기는 정말 튀김의 딱이군. 이 반찬을 다 먹고 나면 내 신체 강도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거야. 그 무렵 외문 집사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 서약설은 조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지. 그녀는 상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 그녀는 절대 믿지 않았지. 내가 스스로 연기기 사칭인 조호를 이겼다는 걸. 그러니까 임천이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일격에 날려버렸다고? 조호를 말이야. 서약설이 차갑게 다그쳤어. 사저. 정말 사실입니다. 저희가 똑똑히 봤어요. 부하는 울상을 지으며 당시의 장면을 떠올렸고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지. 그 녀석 아주 괴상해요. 힘이 장사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서약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녀는 내 단전이 이미 파괴되어 경맥에 진기가 남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았지. 유일한 설명은 주방에 성격 급박한 문파 선배가 숨어 있다가 내가 불쌍해서 몰래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누가 돕든 상관없어. 절대적인 실력 앞에서는 다 소용없으니까. 서약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 며칠 뒤면 외문 비무대회다. 명단 담당자를 찾아가서 임천의 이름을 대진표에 넣으라고 해. 첫 경기에 출전시키도록. 부하는 깜짝 놀라며 사저. 임천은 기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비무대에 올라갔다가는 비무대 외에서의 겨rum은 그저 각자의 실력일 뿐이야. 서약설이 그의 말을 끊었어. 말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지. 얌전히 일군이나 할 것이지. 괜히 관심을 끌려고 하니 어디 고생 좀 해봐야지. 서약설의 계략을 넌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때 넌 주방 뒷마당 흔들리자에 편히 누워 소화를 시키고 있었지. 외조 만찬을 즐긴 후라 넌 몸의 한계치가 새로운 지점에 도달한 걸 느꼈어. 단계의 힘이 근육 사이사이를 누비며 내 맷집을 대폭 끌어올렸지. 하지만 꼭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 외문 식당에 매일 배정되는 식재료가 수준이 너무 낮았거든. 평범한 철피우나 활미길 고기에는 에너지가 거의 들어있지 않았지. 이제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도 체력 성장은 아주 미미했어. 배식과 체질은 한창 자라는 장정과 같아서 이런 저급 식재료로는 기별도 안 갔지. 넌 더 고급 식재료가 절실했어. 며칠 뒤 성운중 외문 영무장은 인산인해를 잃었어. 연례 행사인 외문 대항전이 막을 올린 거야.
이 대회는 수련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내문으로 승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 내문의 장로들도 현장에 도착해 신입들 중 유망주를 고르려 했어. 서약설은 내문의 천재로서 특별히 초대받아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경애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 제1경기 조철룡 대 인천 심판장로가 대진표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 인천은 파혼당하고 주방으로 쫓겨나지 않았나? 라고자로 유명한 놈이 대회에 나오다니 이건 그냥 매를 버는 거잖아.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뻔한 승부라고 생각했어. 조철룡은 조호의 치료이자 외몬순의 12권의 고수였거든. 신락은 이미 연기기 8층에 도달했지. 그는 가볍게 도약해 비무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 계단을 느릿느릿 올라오는 널 보며 주먹을 꽉 쥐자 뿅하기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지. 이 자식, 감히 내 동생을 다치게 해? 오늘 널 들거지에 실려 나가게 해주마. 조철룡이 이를 갈며 말했어. 비무대에 올라온 넌 손에 커다란 사발을 들고 있었지. 사발 안엔 아침에 맛 끓인 사골국이 있었고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갔어. 날이 참 많네. 아직 안 끝났어? 넌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곤 지나가는 사람 안보 못득 무심하게 말했어. 주방 솥에 고기를 삶고 있거든. 불 조절 실패하면 고기가 질겨지거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그 오만한 태도에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 높은 곳에 서약설은 코웃음을 쳤지. 죽기 직전까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어. 조철룡은 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 그는 크게 소리치며 정신의 진기를 폭발시켰고 잔상을 남기며 개성권을 날리며 돌진했어. 조철룡은 시작부터 자신의 필살기를 꺼내 들었지. 주먹 바람이 휘몰아치며 기세가 대단했어. 이 주먹이 평범한 바위에 맞았다면 가루가 됐을 거야. 모두가 내 패배를 확신했지. 하지만 엄청난 공격 앞에서 넌 아주 태연하게 왼손을 들어 올렸어. 연기에 요동도 없고 화려한 초식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앞으로 쭉 뻗었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철룡의 뒤새등등하던 주먹이 내 손바닥 안에서 딱 멈춰섰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지. 조철룡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진기를 짜내 방어선을 뚫으려 했지만 그의 주먹은 마치 거대한 철산에 부딪힌 듯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어. 엄청난 반동에 그의 팔이 자라왔지. 그는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어. 이걸 어떻게 막은 거지? 연빈 사발을 비무대 구석에 내려놓고 땀을 흘리는 조철룡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 겨우 이 정도 힘으론 주방에 무딘 도끼보다 못하군. 아침 안 먹었어? 날이 끝나기 무섭게 넌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단번에 휘둘렀어. 화려한 효과 같은 건 없었지만 극한의 순수한 물리적 충격뿐이었지.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날 만큼 말랐어. 콱! 주먹은 조철룡의 가슴에 꽂혔고 조철룡은 마치 포탄처럼 뒤로 날아가 버렸어. 그는 비무대 경내 밖으로 튕겨나갔지. 가장자리에 방어 진법을 부수고 10여 미터 밖 지면에 세게 처박혔다.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입을 쩍 벌린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고대 위에 장로들이 벌떡 일어났고 찻잔에 찬물이 넘쳐 흘렀다. 서약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비무대 위에 당신을 믿지 못했다. 단 한 수, 딱 한 수였다. 외논 열태 고수가 당신에게 순삭당했다. 게다가 연기 파동도 없는 잡력부에게 순수 육체 힘으로 당한 것이다. 수선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손목을 풀며 멍한 심판에게 장로님이라 불렀다. 이건 제가 이긴 거죠? 이제 가서 불파도 되나요? 심판이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첫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임천 승리. 기묘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무대에서 뛰어내려 곡장 주방으로 향했다. 서약설은 당신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자랑하던 자부심이 버림받은 당신의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비무대회의 한 방으로 당신은 올문에서 완전히 유명해졌다. 더는 아무도 당신을 무시 못했고 주방에 시비 걸러오는 이도 없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주방에 건드려선 안 될 괴물이 있다는 걸. 휘니 장사이고 요리할 때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허명에 관심이 없었다.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어떻게 더 고급 식재료를 구할까 뿐이다. 머지않아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열례한사인 마녀탑 실현이 시작됐다. 마녀탑 청은종이 요술을 갖추고 기르는
대형 비경이다. 내부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평소엔 진법이 삼엄해 실현 때만 외문 제자에게 개방된다. 실전으로 수영을 쌓게 하려는 의도지만 당신의 눈에는 이게 전혀 위험한 실현의 비경이 아니었다. 그저 천연의 무료 초대형 양식장일 뿐이다. 바람이 거센 밤, 당신은 새로 맞춘 가마솥을 메고 허리엔 잘 갈린 식칼 두 자루를 찼다. 양념들을 챙겨서 몰래 실현구역으로 잠입했다. 마녀탑에 모두로 들어섰다. 1층은 광활한 황무지였다. 모래바람이 휘날려 시야가 아주 나빴다. 얼마 가지 않아 앞쪽에 모래가 요동치더니 물소나한 토갑개 몇 마리가 모래 위로 솟아올랐다. 단단한 황색 갑옷을 두르고 꼬리에 독침이 번득였다. 일반 외문 제자들에겐 토갑개 무리는 죽음의 문턱이겠지만 그것들을 본 당신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껍질은 좀 딱딱하지만 머리와 독침만 떼어내면 남은 살은 꽤 쫄깃할 것이다. 노련한 사냥꾼처럼 다리에 힘을 주더니 순식간에 튀어나갔다. 무기도 쓰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 토갑개의 약한 관절을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토갑개들은 전부 기절했다. 당신은 익숙하게 불을 피우고 식칼로 식재료를 손질했다. 독성과 딱딱한 껍질을 발라내고 가장 맛있는 살만 남겼다. 솥에 기름을 두르고 파, 생강, 마늘 기름을 냈다. 뜨거운 기름에 고기를 넣자 금세 도릇하고 바삭하게 튀겨졌다. 능숙하게 볶은 뒤 굵은 소금을 뿌렸다. 다 만들어지자마자 뜨거운 것도 잊은 채 고기 한 점을 입에 던져 넣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야들야들 쫄깃했다. 씹을 때마다 토각계의 순수한 당의 에너지가 식도릇하고 위로 들어갔다. 묵직한 기운으로 빠르게 변하더니 음식이 소화되면서 피부가 더욱 단단해짐을 느꼈다. 방어력이 수직 상승했다. 대식가 체질의 사기적인 점이 이것이다. 식재료만 좋으면 실력을 무한히 키울 수 있었다. 1층 요술은 금방 질려버렸다. 숯을 들고 거침없이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습한 지하 안반수 구역이었다. 물소리를 따라가니 넓은 지하강이 나타났다. 물은 맑았지만 바닥의 바위 틈새에는 적감령 새우가 가득했다. 껍질이 구리처럼 단단한 이 호수는 집대로 웬만한 건 다 끊어버려. 보통 법기나 레몬 제자들도 낫나는 걸 귀찮아하는 놈들이었다. 껍질은 단단한데 살은 적어 가성비가 최악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새우들을 본 당신은 치매의 연신 꼴깍 삼켰다. 이건 정말 귀한 식재료였다. 당신은 곧장 강으로 뛰어들어 강인한 육체의 힘으로 새우의 공격을 무시하며 한 옹큼씩 잡아 올렸다. 금세 강가에 새우 산이 쌓였다. 저장 주머니에서 커다란 봉지 하나를 꺼냈다. 산에서 딴 야생 산초와 고추였다. 이런 곳에서 자란 랍스터는 살이 맛없을 수가 없다. 아주 강한 불과 강렬한 향신료만 있으면 된다. 기름에 불을 올리고 고추와 산초를 가득 넣었다. 매콤하고 알싸한 향이 확 퍼졌다. 이어서 손질한 새우를 솥에 쏟아붓고 볶기 시작했다. 붉은 껍질이 양념과 어우러져 미칠 듯한 향기를 풍겼다. 마라 랍스터 한 솥이 완성됐다. 한 마리를 집어 까보니 살이 아주 통통했고 마라 국물을 듬뿍 머금고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매콤하고 감칠맛이 입안에서 터졌다. 수기와 화기의 기울이 위장으로 쏟아졌고 육체 능력치도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걸 외문에서 팔 수만 있다면 돈을 엄청나게 벌 텐데. 먹으면서 생각했다. 주방 식구들은 평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련 자원은 꿈도 못 꾼다. 이번 실현이 끝나면 아예 애들을 데리고 문파에서 랍스터 포장마차라도 차릴까? 돈 벌어서 고급 양념도 사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 배부르게 먹고 마신 뒤 시원하게 트림을 한번 하고 짐을 정리해 일어났다. 12층의 식재료만 봐도 마녀탑의 가치는 충분히 확인됐다. 당신은 더 높은 층의 입구를 모았다. 더 위로 가면 분명 더 기막힌 재료가 기다릴 것이다. 마침내 마녀탑 4층에 도착했다. 이전 층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온통 새하얀 눈과 얼음의 세상이었다. 털발 안에 얼음 알갱이가 섞여 불어왔고 일반 연기기 제자들은 여기서 잠깐도 못 버틴다. 그때 빙원 깊은 곳에서 강한 연기 파동과 법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소리를 따라가며 확인해 보기로 했다. 2층에 시원한 얼음 속성 요소가 있는지 말이다. 잡아서 맑은 탕이나 끓여야겠네. 거대한 빙산을 돌아가자 눈앞의 광경에 발길이 멈췄다. 레몬 복장을 한 제자 몇 명이 거대한 서리 늑대 한 마리에게 얼음 계곡 구석에 완전히 갇혀있다.
이 늑대는 온몸이 푸른 털로 덮여있고 내뿜는 기운이 매우 난폭하다. 실력은 분명 축기기 정정 수준이다. 이내문 제자들은 사층 요수의 실력을 엿보았다. 그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고 안색이 청백하다. 체내 진기가 거의 한계에 달했다. 사람들 한가운데 보호받는 이는 놀랍게도 흰 옷을 입은 서약설이다. 그녀에게선 더 이상 집법대전에서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는다. 머리칼은 헝클어졌고 건을 손은 가늘게 떨린다. 그 정교한 중풍 용기 외에는 자잘한 금이 가득하다. 이번 실현에 인솔사저로서 진법이 풀려 갑자기 미쳐버린 수호여수를 만날 줄은 몰랐다. 축기 정점의 압도적인 힘 앞에 오만한 소약설도 처음 절망을 느꼈다. 설이 늑대가 귀를 찢는 포효를 내뱉더니 굵은 뒷다리로 땅을 힘차게 박차고 거대한 몸이 빙산처럼 맨 앞에 소약설에게 덮쳐왔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약설이 간신히 들어올린 방어용 연기가 주 동강났다. 늑대의 발톱 바람이 스치자 그녀는 연처럼 뒤로 날아가 눈밭에 세게 처박혔다. 늑대는 멈추지 않고 피냄새 나는 입을 벌렸다. 목 깊은 곳에서 한기가 응집되더니 그 숨결이 뿜어져 나오려 한다. 현장의 모든 내문 제자들은 순식간에 얼음 조각이 될 위기다. 사람들이 절망하며 눈을 감고 죽음이 닥치기를 기다릴 때 일촉즉발의 순간 공중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렸다. 거대한 모쇠솥이 유성처럼 떨어지더니 챙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확히 소약설과 늑대 사이 문밭에 박혔다. 공포스러운 빙설 숨결이 쏟아졌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요리용 모쇠솥이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흩어진 한기는 속 근처도 못 갔다. 구사일생한 이들이 멍하니 눈을 떴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모쇠솥 너머를 바라보자 당신의 당당한 실루엣이 빙산 뒤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잘 갈린 식칼을 든 채 설이 늑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전의도 없었다. 그저 시장의 요리사가 신선한 식재료를 살피는 듯했다. 동명척 소약설이 당시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앞을 막아선 자가 파혼당하고 쫓겨났던 주방 장력 부인 당신일 줄이야. 다른 제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감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축기 정전의 공격을 막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신은 뒤쪽의 시선 따윈 무시했다. 오직 거대 늑대에게만 집중했다. 체형도 균형 잡혔고 빙원에서 오래 활동했으니 고기가 분명 쫄깃하겠군. 자연 냉장 효과까지 있네. 늑대의 뼈 맑은 탕을 끓이면 일뿐이겠어. 당신은 침을 꼴딱 삼키고 식칼을 든 채 늑대에게 다가갔다. 설이 늑대는 지배자의 위험에 도전을 받았다고 느꼈다. 늑대가 포효하며 거대한 몸을 다시 날렸다. 날카로운 앞발이 광풍을 일으키며 당신의 머리를 내리치려 한다. 조심해. 제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은 피하지 않았다. 발톱이 닿기 직전 당신은 살짝 몸을 옆으로 비틀어 공격을 정확하게 피해냈다. 이어 오른손에 식칼을 들어 화려한 법술로 번거로운 초식도 없이 그저 칼등으로 늑대의 약한 턱뼈를 향해 단숨에 깔끔하게 위로 올려쳤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엄청난 원력이 칼등을 동여 폭발했다. 축기 정점에 달하던 기세등등하던 설이 늑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눈을 뒤집으며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눈밭으로 추락했다. 그대로 완전히 기절했다. 단 한 번 칼등으로 친 것만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였던 흉수를 이렇게 허무하게 해결하다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정말 다고자란 말인가? 인간의 탈을 쓴 그물이 분명하다. 서약설은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자랑하던 재능과 수양도 당신 앞에서는 자식이 무시했던 남자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주머니에서 큰 모쇠솥을 꺼냈다. 능숙한 솜씨로 일품 식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한 시즌 후 삭막하던 빙원 위로 거부할 수 없는 진한 고기 냄새가 풍겼다. 현지에서 구한 깨끗한 윤도기 물에 손질한 늑대 고기와 뼈를 넣어 커다란 맑은 탕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비경에서 방금 캔 저급 명초 몇 뿌리를 넣었다. 잡내 제거용으로 말이다.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찌르자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 끝에 기운이 다 빠진 터였다. 연기와 정수가 가득 담긴 고기 향을 맡으니 배고픔이 밀려와 침을 삼켰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다. 늑대를 단칼에 기절시킨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기를 한데 접어 담았다. 뼈가 쏙 빠질 정도로 푹 고아진 얼음 속성 요수의 정수가 맑은 국물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당신은 대접을 들고 단숨에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다. 감칠맛 나는 국물이 들어가자 순수한 얼음 영역이 순식간에 몸 안에서 폭발했다. 이 에너지는 홍수처럼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전신의 경련과 뼈를 강화했다. 당신은 기분 좋게 눈을 감고 계속해서 고기를 먹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의 기세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 순수한 육체의 혈기가 평온하던 상태에서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주변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도 체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저만치 물러났다. 수성계의 경치를 치자면 당신의 육체적 힘은 금단초기 수도자와 맞먹는다. 이것이 바로 대식가 체질의 위력. 잘 먹을수록 실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 당신은 시원하게 트림을 했다. 천천히 일어나서 남은 수프를 저장 주머니에 담고 가져갈 준비를 했다. 주방 동료들에게 맛보여주려고 조리 도구를 다 정리하고 검은 솥을 다시 등에 맸다. 얼빠진 소약솔 일행을 무시한 채 몸을 돌려 더 높은 층의 입구를 향했다. 늑대의 고기도 나쁘지 않지만 위층 식재료가 더 좋을 것 같았다. 내일은 좀 기다려봐. 미련 없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서약설이 결국 소리쳐 너를 불러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도도했던 내문의 천재가 지금은 눈밭에 주저앉아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우리 부상이 너무 심해요. 진법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제발 우리를 데리고 가줘요. 교수를 또 만나면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서약설은 입술을 깨물며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다. 너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비웃음도 없었고 고소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선을 긋는 담담한 뿐이었다. 소사정, 뭐 잊은 거 없나? 너는 차분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파혼할 때 그랬지. 내 입으로 직접 너는 내 갈 길 가라고.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난 그저 주방 요리사일 뿐이야. 너희를 데리고 다닐 의무는 없어. 말을 마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변송 진법에 들어갔다. 하얀 빛이 번쩍이더니 내 모습이 사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서약설은 멍하니 남겨졌다. 내가 사라진 곳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호해가 밀려왔다.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다. 오만함과 짧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놓쳤는지. 나부자라며 버렸던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 높이 날아오른 뒤였다. 계속해서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우며 마녀탑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여기엔 요수몰이 대신 텅 빈 대전이 있었다. 대전 한복판에는 7 빛깔로 빛나는 머리 크기만한 돌이 떠 있었다. 그것은 마녀탑의 에너지 핵심이자 공간 진법을 유지하는 최고급 영석이었다. 계속 먹으면서 꼭대기까지 온 너는 각 층의 고급 요수들을 전부 식재료로 맛보았다. 지금 너의 육체 힘은 정점에 도달해 있었고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다. 꼭대기 층의 문을 열자마자 떠있는 최고급 영석이 보였다. 그 영석은 아주 순수한 연기를 내뿜으며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지금 내 눈에는 침범 핵심이 아니라 커다란 설탕 덩어리처럼 보였다. 며칠 동안 고기만 먹어서 느끼하던 참이었는데 이걸 후식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너는 앞으로 걸어가 거침없이 손을 뻗어 그 영석을 진법 장치에서 뽑아버렸다. 핵심을 잃은 순간 마녀탑 전체의 진법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수백 정 높이의 거대한 탑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녀탑 박헌장에서는 청운종 종주와 장로들이 초조하게 탑을 지켜보고 있었다. 탑 표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경 깊은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다. 탑 꼭대기 안에서 너는 바퀴 무너지든 말든 사탕을 먹는 것처럼 영석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바작, 강한 턱 힘에 영석이 으스러졌다. 식감이 아주 아삭했고 은은한 단맛까지 느껴졌다. 만족스럽게 씹으며 삼키자 영석이 몸속으로 들어간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순수한 에너지가 온몸에서 폭발하듯 퍼졌다. 피부 표면에는 금빛 문양이 새겨졌고 근육은 파그와 재생을 반복하며 무섭게 압축되고 단련되었다. 핵심 영석이 사라지자 마녀탑의 단어 체계가 묻어졌고
천지를 올리는 거대한 금융과 함께 천년 고탑은 빛이 되어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탑 안에 있던 제자들은 보호 장치가 작동하여 안전하게 광장으로 전송되었다. 배불리 먹은 너도 전송되는 빛에 석여서 뒷산 주방으로 돌아왔다. 마녀탑이 무너진 일은 청운종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종주와 장모들이 달려왔지만 탑이 서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구덩이만 남았다. 장모들은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 중문의 보물 같은 수련지가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리다니. 살아남은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서약설은 복잡한 표정으로 써 있었다. 장모들의 엄중한 조사 끝에 서약설은 숨을 몰아쉬며 사칭해서 내가 늑대를 단칼에 해치웠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광장은 순식간에 장작에 휩싸였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식칼 하나만 가지고 연기도 쓰지 않은 채 강력한 요소를 쓸어들였다고? 종주는 숨을 들이켰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외무대 천재인 서약설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소동의 주인공인 너는 그 시각 주방 뒷마당 흔들리자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최고급 영석을 먹은 후에는 잠을 자면서 몸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온몸의 근육과 뼈 하나하나가 방대한 에너지를 흡수하며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너는 아주 깊게 잠들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다. 기지개를 켜자 온몸의 뼈마디에서 우드득 소리가 시원하게 났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근육 속에는 세상을 부술 듯한 힘이 넘쳤다. 담장 쪽으로 걸어가 탁자 받침용 철광석을 집어들고 가볍게 힘을 주자 변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단단했던 철광석이 순식간에 두부처럼 으깨져 고운 가루가 되어버렸다. 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최고급 영석 맛이 꿀 괜찮네.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다. 만족하며 손을 털었다. 이제 너는 무공을 쓰지 않아도 순수한 육체 힘만으로 중문의 높은 금단기 장로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대식가 체질의 성장 속도는 정말 단순하고도 압도적이었다. 내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여서 아침을 먹으려던 그때였다. 우리 집에 원래 허술했던 나무 문이 밖에서 누군가의 거센 발길질을 박살났다. 검은 제복을 입은 집법당 정예들이 몰려들었고 불길이 작은 마당을 겹겹이 에워쌌다. 그들을 이끄는 건 평소 오만방자했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집법당 대장로였다. 그의 곁에는 복잡한 표정을 지은 서약설이 써 있었다. 임천, 내 놈이 감히 요술로 만료탑을 파괴하다니. 우리 청운종의 천년 근간을 망쳤구나. 오늘 집법당이 너를 이 자리에서 진압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대장로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대등 사형을 처할 만한 죄명을 씌웠다. 그의 포효와 함께 금단기 강자 특유의 외압감이 천지를 뒤덮듯 무섭게 휘몰아쳐 너를 향해 사정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당에 있던 통보 관리인과 장력부들은 이 외압감에 놀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다들 안색이 창백해진 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오직 너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풍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너는 차분하게 앞치마의 먼지를 털어냈다. 기세등등한 대장모를 바라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린 채 겨울 나 하다 진압하겠다고? 너는 비웃음을 흘렸다. 너는 옆에 있는 도마 위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를 평소 뼈를 깎을 때 쓰는 녹슨 식칼을 집어들었다. 이는근히 내가 중문에서 수련 자원을 횡령할 때는 왜 하늘의 도를 행한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내가 직접 시비를 걸러와서 내 아침밥 준비를 방해했으니 내 칼이 잘 드는지 한번 시험해보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엔 큰 소동이 일었다. 집법당의 정예들은 모두 너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귀조차 느끼지 못하는 외문 요리사가 감히 녹슨 식칼 한 자루를 들고 당당한 금단기 대장로에게 도발하다니. 임천, 너 미쳤어? 빨리 빌어. 서약설이 소리쳤다. 대장모니는 금단 수련자야. 손가락 하나로도 널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목숨이 아깝지도 않아? 대장모는 귀가 차서 웃음을 터뜨렸다. 명색이 금단 고수인데 어지 장력부에게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겠나? 오만한 놈, 제 분수도 모르는구나. 대장모는 법기를 쓸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오른손을 번쩍 들어 공포스러운 힘이 응축된 날카롭고 거대한 손바닥을 내질렀다. 진기로 만든 거대한 손바닥은 광포한 기세를 몰아 마치 태삭이 무너지듯 내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넌 반드시 멀리 튕겨나갈 터였다.
하지만 이 파멸적인 공격 앞에서 너는 아주 덤덤하게 손에 든 녹슨 식칼을 들어 올렸다. 그 어떤 징기의 움직임도 없이 너는 각 재조직된 순수한 육체에 힘나는 칼날을 온전히 쏟아부었다. 주위의 공기가 이 엄청난 괴력의 압박에 눈에 보일 정도로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너는 날카로운 손바닥을 겨냥해 아래에서 위로 아무런 기술 없이 칼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파공음이 울려 퍼졌고 마치 커다란 천조각이 찢어지는 듯했다.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대장로의 엄청난 금단 손바닥은 너무나 허무하게 박살나버렸다. 남은 연기는 양옆으로 흩어지며 주방의 단단한 마당벽에 두 줄기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너는 칼을 든 채 그 자리에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순식간에 점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집법당에 대장로는 녹슨 식칼을 틀어지게 쳐다봤고 붉게 상기됐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그의 방금 전 공격은 비록 법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금단기 수련자의 진기 오할이 담겨 있었다. 수련조차 한 잡력부는커녕 1000번 단련된 강철 덩어리라도 납작하게 찌그러졌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손바닥이 깨진 것은 물론 칼날에서 전해져 온 순수한 물리적 충격은 그의 혹체진기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팔 전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저린 것을 느꼈다. 정난, 너 대체 무슨 요술을 쓴 거냐? 대장로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비틀거리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그는 100년 넘게 수련하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금단을 맺었다. 그는 확신했다. 진기와 경치가 수련계의 유일한 진리라고. 하지만 오늘 그 진리는 한 요리사가 든 녹슨 식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두 토막이 났다. 그의 도심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집법당 정예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금단기 대장도조차 당했는데 축기기 제자들인 자신들이 나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서약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녀는 상처 하나 없는 너를 보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대체 어떤 존재를 놓쳤는지 똑똑히 깨닫기 시작했다. 경지의 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심은 천재라 불리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너는 추격하지 않고 녹슨 식칼을 다시 도막 위로 던졌다.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싸움은 체력 낭비야. 솥에 든 죽이 다 타겠군. 너는 몸을 돌려 긴 나무 국자를 들고 무심하게 속 안에 피단 고기 죽을 적기 시작했다. 집법당 사람들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대장모가 수치심에 이성을 잃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명 법보를 꺼내 결판을 내려던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광풍이 휘몰아치고 모래바람이 일더니 숨이 막힐 듯한 공포스러운 외압감이 하늘 위에서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청운종 전체를 휩쓸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배후가 아니었다. 구름 깊은 곳에서 굵직한 보랏빛 번개가 미친 듯이 날뛰며 고막을 찢는 굉음을 냈다. 자소실내에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천겁이다. 대장로의 안색이 급변했다. 더 이상 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 찼다. 청운종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종주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호종대진을 전면 가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진법의 빛이 다 오르기도 전에 청운종 산문 밖에서 갑자기 하늘을 찌르는 함성이 들렸다. 수십 척의 거대한 함선이 구름을 뚫고 공중에 떠서 태양을 가린 채 청운종의 진법을 빽빽하게 보호했다. 함선의 펄럭이는 깃발에는 거대한 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시 가문, 소약설의 가문이었다. 하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쳐들어온 것이다. 청운종 주복무에서 종주와 장로들은 밖에 솥이 대군을 보며 안색이 싸늘하게 식었다. 화려하고 치명적인 온갖 술법들이 빗줄기처럼 진법의 점막에 쏟아졌고 진법이 청겁의 외압과 소가의 맹공 속에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청운종의 운명은 다했다. 오늘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소가가 이 산을 뭉개버리겠다. 소가 가주가 함선 앞머리에 서서 온 상국에 소리를 올렸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보였고 소가는 몰래 힘을 키워왔습니다. 청운종의 청겁나를 노린 것이죠.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어 청운종의 자원을 삼키려 했습니다.
소약설. 그녀도 가문의 어른들에 의해 함선에 올랐죠. 그녀는 높은 곳에서 혼란스러운 종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인파를 뚫고 주방 마당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비록 내 힘이 강할지라도 청겁의 무시무시한 위력과 소가 대군 앞에서는 무력하겠지. 개인의 힘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소약설은 마음속으로 다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해? 이천지의 힘 앞에서는 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소약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의력은 소가 대군 따위엔 없었습니다. 당신은 죽사발을 들고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소용돌이치는 보랏빛 네오드려. 남들의 눈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청겁이었지만 당신의 눈에는 구름 속 순수 한 번개의 에너지가 진하게 우려낸 고기 육수 같았습니다. 이 네온에서 산초향이 나네? 당신은 꿀꺽 침을 삼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단 고기죽도 맛있지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 지금의 몸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순간 주방 사람들이 경악하는 사이 죽사발을 내려놓더니 다리를 살짝 굽혀다가 쾅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발밑의 청석 바닥은 순식간에 깊게 파였고 당신은 포탄처럼 솟구쳐 광풍을 뚫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보랏빛 네온 중심을 향해 돌진했죠. 미쳤나봐. 맨몸으로 청겁에 맞서다니. 소가 가주는 네온으로 돌진하는 당신을 보며 바보 보듯 크게 웃었습니다. 이건 천년의 청겁이다. 원형기 대능이라 해도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지. 청운중 사람들도 절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살아남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모두의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네온 속으로 뛰어든 당신은 제가 되기는커녕 팔을 넓게 벌리고 굵직한 보랏빛 번개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당신은 마치 국수를 들이키듯 그 사나운 번개를 입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번개가 목을 타고 위로 흘러갔고 대식가 체질이 이 순간 상상 초월의 소화력을 발휘했습니다. 남들은 죽을 만큼 무서운 청겁이 위 속에서 즉시 에너지로 변했죠. 맛이 끝내주는데 고급 마라탕보다 훨씬 얼큰해. 눈을 번쩍이며 온몸의 모공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본격적으로 네온 속에서 먹방을 찍었습니다. 왼손으로 번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먹구름을 뜯어 한 입 한 입 미친 듯이 삼켰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자 붓던 근육 위에 신비로운 보랏빛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전장은 정막에 흡사였습니다. 가주의 웃음기는 싹 사라졌고 서약설은 입을 틀어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진 상태였죠. 청겁을 밥처럼 먹다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1시간도 안 되어 하늘을 뒤덮어 모두를 짓누르던 두꺼운 모율이 당신 때문에 얇게 깎여나갔습니다. 마지막 작은 번개까지 트림과 함께 삼켜버리자 하늘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청운종 광장에 쏟아졌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당신의 번개 무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돌았습니다. 천년의 청겁을 다 먹어치우자 육체가 비약적으로 강해졌고 전설의 육신성선 경지에 올랐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여 아래에 새까만 소가 대군을 봤습니다. 이사가는 개미떼를 보는 듯했죠. 긴 말도 필요 없이 화려한 술법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오른손을 뻗어 소가 함선을 향해 허공을 꾹 눌렀습니다. 순수한 육체의 괴력으로 압축된 공기포가 당신의 중심으로 지면을 향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기류가 함선에 닿는 순간 거대 태풍이 분 것처럼 소가 수천 명 정예군이 비명도 못 지른 채 이 물리적 압력에 놀려 방어 법구가 다 깨지고 모두 눈을 뒤집으며 단체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저 가벼운 손짓 한 번에 종문을 멸망시킬 뻔한 반란이 깔끔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소가 가주는 다리가 풀려 갑판 위에 주저앉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했지만 딱 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놓친 것이죠. 청운종 종주와 장로들은 온몸을 떨며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종문에 은둔 고수가 나타난 줄 알았죠. 종주가 의관을 정돈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려 할 때 당신은 천천히 내려와서 그들을 보질 않고 그저 무심하게 배를 툭툭 쳤습니다. 청겁 맛은 참 괜찮은데 배가 별로 안 차네. 소화가 너무 빨라. 입술을 삐죽이며 다시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쥐약설이 멀리서 눈시울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임청, 지금 너
천하무적의 힘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도 이겼는데 왜 그딴 주방으로 돌아가서 잡일을 하려는 거야? 당신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탈한 말투로 말했죠. 수련의 끝이 뭐지? 불로장생? 아니면 천하제패?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결국 중요한 건 삼시세끼지. 밥심이 곧 영혼이다. 배를 채우는 게 가장 실속 있지.